여러분, 굴착기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아마 10중 8구, 두산, 아니면 현대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그 두산 굴착기를 만들던 회사가 현대 것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그냥 흡수된 게 아니에요. 국내 건설기계 1위 기업이 8,500억 원의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1937년부터 시작된 무려 80년이 넘는 역사가 한 번의 계약서 사인으로 끝났어요. 도대체 왜,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오늘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의 뿌리부터 알아야 해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전신은 해방 이후 여러 변천을 거치다가 1976년 대우중공업으로 사명이 바뀌고 이후 대우종합기계가 됩니다. 그리고 1998년 우리 모두 기억하는 그 IMF 외환 위기,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대우종합기계는 2000년 그룹에서 분리됩니다. 한동안 독립기업으로 버티다가 2005년 두산중공업이 이 회사를 인수합니다. 이때부터 이름이 두산인프라코어로 바뀐 거예요. 두산 손에 들어온 이 회사는 단순한 굴착기 제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건설기계, 디젤엔진, 산업차량까지 아우르는 종합기계 회사였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는 해외 브랜드 중 점유율 1위를 다투는 엄청난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두산이 이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의 소형 건설기계 회사 밥캣을 인수합니다. 밥캣은 그 유명한 소형 로더, 스키드스티어 로더를 만드는 회사예요. 미국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는 장비입니다. 인수 금액이 얼마였냐고요? 무려 49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국내 인수합병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두산은 이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언론도 환호했어요. 드디어 한국 기계기업이 세계로 나간다고. 그런데요, 인수를 마무리한 게 2007년 11월이에요. 그리고 불과 1년 뒤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나쁠 수가 없었어요. 밥캣이 주로 팔리는 미국 건설 시장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이 급격히 꺾입니다. 게다가 두산인프라코어는 이 인수를 차입 매수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쉽게 말하면 빚을 잔뜩 끌어와서 산 거예요. 당연히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했죠. 숨통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불이 났어요. 바로 두산건설입니다. 2009년 12월 일산에 두산건설이 시공한 주상복합 아파트 위브 더 제니스 분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 부동산 시장이 싸늘하게 식어있던 시기였거든요. 심지어 시행사가 부도까지 나면서 두산건설은 졸지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두산중공업은 이 두산건설을 살리기 위해 무려 누적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두산건설은 말 그대로 그룹 전체의 블랙홀이 됐죠. 재계에서는 두산건설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회사를 무리하게 살리다가 그룹 전체가 흔들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여기에 두산중공업의 주력이었던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이 전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에 맞부딪히면서 수주가 급감합니다. 2013년부터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두산그룹 전체의 재무 구조가 점점 위태로워질 수밖에요. 거기다 2020년 초 예상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두산중공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 같은 단기채의 차환이 막히면서 한순간에 현금 흐름이 막혀버렸어요. 두산중공업은 결국 2020년 3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채권단은 두산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조건이 붙었어요. 핵심 자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채권단은 2020년 6월 MOU를 체결하면서 두산그룹에 3조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요구합니다. 내용이 살벌했어요. 두산타워 매각, 계열사 지분 매각, 임직원 임금 동결의 구조조정까지. 그리고 그 자구안의 핵심이 바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두산인프라코어 그나마 괜찮았던 거예요. 이 회사는 2020년 당시 중국 굴착기 시장 점유율이 5년 사이 2배 가까이 뛰어오르며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즉, 회사가 망해서 팔린 게 아니라 그룹을 살리기 위해 팔린 것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에
국내외 인수 후보들이 줄을 섰습니다. MBK 파트너스, 글렌우드 PE, GS건설 컨소시엄, 유진그룹. 그런데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DICC 소송 때문이었어요. DICC는 두산 인프라코어 중국 법인인데 이 법인의 지분을 두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소송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인수하는 건 지뢰밭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후보들은 두산의 소송 관련 보증금 예치를 요구했지만 두산은 이를 거절했어요. 하나둘 포기 선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건 딱 둘이었어요. 현대중공업 지주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 유진그룹. 그런데 유진그룹도 결국 가격, 리스크 구조 협상에 밀려나며 물러납니다. 남은 건 현대중공업뿐이었어요. 2020년 12월 20일 현대중공업 지주와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미 판은 기울어진 거나 마찬가지였죠. 현대중공업은 8천억 원대의 인수가를 제시하며 두산을 낙점받았어요. 2021년 2월 5일 마침내 본계약이 체결됩니다. 현대중공업 지주와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약 36%를 8,5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이었어요. 단 인수 구조가 독특했어요. 두산인프라코어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분할한 뒤 핵심인 사업부문만 현대중공업이 가져가는 방식이었어요. 밥캣 지분이 담긴 투자부문은 두산중공업에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주요국 반독점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19일 인수가 최종 완료됩니다. 현대제뉴인은 최종 인수대금 6,909억 원을 납입했는데 당초 계약금 8,500억 원에서 소송 면책 비용 등이 차감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84년 세월에 두산인프라코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로 최종 사명이 변경되었어요. 그럼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왜 이 인수에 뛰어든 걸까요?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미 현대건설기계라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국내 건설기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이었죠. 여기에 국내 1위인 두산인프라코어까지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건설기계 시장 1, 2위를 동시에 거머쥐는 건 물론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합산 약 3.6%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인수 당시 두 회사를 합치면 세계 9위권 수준으로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탑5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이 인수를 통해 조선, 에너지, 건설기계라는 삼각편대를 완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건설기계 사업을 그룹의 핵심으로 키우겠다는 야심이 담긴 결정이었죠. 게다가 인수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불찾기 사업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었거든요. 2020년 상반기 기준 중국 해외 브랜드 중 점유율이 20% 이상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키울 수 있는 말 그대로 알짜 매물이었습니다. 두산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건 비극이에요. 두산인프라코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 회사인 두산중공업이 탈석탄 흐름을 잃지 못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에 의존했고 두산건설이라는 부실 자회사에 10년 동안 2조 원을 갖다 부었고 2007년 밥캣 인수 직후 금융위기를 맞아 천문학적인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것. 이 모든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실적은 좋았던 두산인프라코어가 희생양이 된 거예요. 두산그룹은 이후 자구안으로 1조 150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2022년 2월 불과 23개월 만에 채권단 관리체제를 졸업합니다. 역대 대기업 중 이례적으로 빠른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이후 그룹 이름 자체를 HD현대로 바꾸고 건설기계 사업을 핵심 축으로 키우는 새로운 그룹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한 회사의 몰락이 다른 회사의 도약이 된 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 두산그룹의 실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